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금요일에 좀 많이 이게 올린 게 되게 뭐라고 하지? 아직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들긴 했는데 이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편안하게 만들었죠. 금요일날 하루에 미국의 상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좀 심리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아랫꼬리 달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저점이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한 5% 가까이 네. 됐는데 1%대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상관없이 우리 시장의 저점으로부터 반등한 것을 보면은 시장이 아래보다 위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도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 심리적 안동감 그리고 뭐 좀 자신감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나 뭐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개인들이 줍줍이 두 번 연속 상승 성공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요일 날 왜 급등했을까요?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 날 왜 급등했을까? 금요일 날 먼저 그냥 볼까요? 그러면 네. 좀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제가 먼저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한 건데요. 금요일 날 다우가 2.47%, 나스닥이 2%, S&P 500 1.9%, 그러니까 2% 상승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다우가 2.5% 올랐고요. 나스닥은 1.8% 하락했습니다. 즉 다우는 계속 오르는 상태였는데 나스닥 기술주가 약한 그런 한 주를 보냈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반등을 좀 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반등이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편안함을 주었다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네. 밑에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5.7%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7.8% 올랐고요. 그리고 AMD가 8%, 웨스턴 디지털이 8.6%, 오라클이 4.6%, 브로드컴 7%, 샌디스크 3%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 하락에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26% 올랐고요. 코어이브 데이터 센터 쪽고 코어이브 20% 올랐고 네비오스 16%, 아이온큐 15%. 이게 뭐 3% 4% 오른 거는 이런데 적어 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판 사람들은 진짜 너무 억울하겠다. 이 분위기 한참 안 좋았잖아요. 네. 목요일에 판 분들 아마 적지 않을 텐데. 분위기 안 좋다고 해서 밑으로 막 떨어지는 상황이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요일날 기관 자금들만 팔았겠지 개인들은 아마 안 그런가요? 팔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이 걱정했던 섹터와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심리적 안도감 줄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 보면 나스닥이 4.27%가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1.84%로 주간으로는 이제 마감을 좀 했거든요. 즉 금요일 날 반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7.87%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5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쭉 제가 이제 이 기자님 맨날 제가 이거 할 때 쳐다보시더라는데 박스권. 엔비디아 박스권 있잖아요. 이 하단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단에 많이 가면은 매수 들어온다. 이거는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 하단에 딱 가니까 그냥 곧바로 그것도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밑으로는 안 밀릴 거라는 것들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안도감을 상당히 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인 거예요.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신 거 계세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몰라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마땅한 설명을 네.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와 있는 기사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6번.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인프라에 최대 6,6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철도 확장, 20개의 아폴로 계획, 고속도로망 구축 이것을 넘어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 아마존이 2,000억 달러, 구글이 1,800억 달러, 메타가 1,250억 달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 2025년 대비 이렇게 증가한 수치다. 라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쓴다고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네. 그 전까지만 해도 네.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니
걱정 없다. 네. 라고 금요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습죠, 되게. 네. 저는 그래서 주식시장을 진짜 오랫동안 있으면서 진짜 되게 웃긴다는 걸 많이 보는데요. 이 내용이 아무튼 해석의 차이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파이낸스 타임즈의 이 내용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빈 워시의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잘 가만히 보면 케빈 워시 지명되고 나서 하락을 한 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케빈 워시의 본인의 입으로 여태까지 지금까지 확실하게 이것을 시장을 잠재울 만한 얘기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뭐 그 스승이라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과거의 워딩을 가지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임 직후에 아마도 대대적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 왜 그러냐? 과거의 워딩을 봤더니 이 사람의 생각을 봤더니 AI는 우리 생애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생산성을 높일 것이고 이런 생산성을 가지고 물가 자극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1990년대 그린스펀은 이때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때 금리 인상을 얘기가 압박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생산성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적 완화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경제는 더 강해졌고 물가는 더 안정되었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추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월가에 되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영향이 주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 적어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번 변동성이 큰 것 중에 엔스로핑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자본 지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실적 발표 끝났습니다. 이제 주요 빅테크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동성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1월 달에 미국이 약했던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 강세를 용인한다라고 하는 베센 장관의 말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고요. 97.5, 98까지 올라왔고 이게 95 언제까지 갔었잖아요. 네. 이게 올라오면서 소위 셀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국채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죠. 떨어지더라고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제 달러가 아주 약세로 가는 거 왜냐하면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용인한다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장이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베슨 장관이 그걸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건 채권 들어오고 주식은 팔았냐라는 부분이 아니고 셀 아메리카에서 미국 시장에서 자산이 나간 게 돈이 나간 게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저에. 네, 그렇게 보는 게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금요일 날 강한 반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넘어섰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네. 금 여전히 강하고 이런 흐름을 좀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여기서 미국 시장이 더 빠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임기 중에 지수가 S&P 500이 더블 갈 거다. 그리고 올해 선거가 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여기서 계속 추락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지금 하락해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총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자꾸 드리잖아요. 밑에 거랑. 네. 근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박스가 하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깨는 시장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냐의 개념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이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 안도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거야. 우리 시장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까? 금요일날 왜 그랬는지? 네. 거의 6개월 동안 엔비디아는 쉬었잖아요, 사실. 예, 계속. 6개월 동안 예. 근데 그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야 엔비디아 혼자서 막 5조 달러를 바라보는데 네, 이게 가능한 거야라고 네. 했는데 네. 시간을 주면서 좀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쫓아온 다른 게 올라왔어요. 모습이네요. 예,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도 지금 4조 달러 넘어섰고요. 네, 네.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4조 달러 됐고 그리고 알파벳이 4조 달러 네, 넘어섰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떨어져가지고 4.5조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비슷해졌었거든요. 네, 네. 이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갈 거냐, 다른 게 더 올라올 거냐, 어떻든 간에 지수는 방어를 하면서 시장은 견조하게 움직일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저점 라인까지 왔으니 엔비디아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은 거예요. 엔비디아 뉴스가 뭐가 나왔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AI 관련 반도체주들이 다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온기인 거고, 그보다도 우리 시장은 미국 걱정을 하면서 위에부터 약간 흔들렸던 거잖아요. 네. 미국이 안정감 되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금요일 날 아마존은 5% 빠졌고 메타 1.3% 빠졌고 알파벳이 2.5% 빠졌거든요. 얘들은 그냥 다 수급이에요. 왜 수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마존이 대규모 자본 유출한다고 하면서 실적 발표 후에 아마존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존이 속한 데가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매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 얘들 ETF에 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낙폭가대 종목들이 올라와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S&P 500이 일봉이고요. 금요일 날 곧바로 양봉을 크게 주어서 하단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얘는 주봉입니다. 주봉은 뭐 무슨 일이 있냐 싶은 거예요.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을 아예 밑으로 가던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위로 가가지고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만약에 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면 제가 그때 이거 지우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본 지출의 개념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지난 주에는 하락하는 이제 그런 수급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러면 얘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것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예,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일봉만 가져왔는데 주봉으로 보면 거의 또 왔어요. 얘도요. 이렇게 좀 떨어졌고요. 반면에 그러면 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이 약할 거 아니에요. 네. 요 구간 동안 이건 또 애플이에요. 똑같은 구간 동안 애플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네. 주봉으로 보면은 그런 흐름이 지난주 한 주에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 2.59% 하락을 했고 코스닥 5.97% 하락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얘는 빼고 또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항상 지수는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가가 마이너스 6.2%였어요. 종가 2.59%, 반 이상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가가 5.1%였어요. 종가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계속 단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어마어마한 수급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12.4조를 샀는데 외국인들이 13조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13조를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요 얘기를 또 질문을 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았냐 아니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팔았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안 된다고 보느냐,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셀 아메리카에서 미국 시장 매도가 나왔다고 그랬죠. 네. 미국 시장에 있는 마이크론을 팔면서 우리 그럼 반대로 우리는 저평가 됐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느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펀드들은 마이크론을 팔면 글로벌 반도체를 팔면 반도체 같이 파는 거예요. 네. 그런 수급으로 요번에 매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하락하는 동안 주간으로 보면 스페이스X, 테마, 태양광 그리고 상대적으로 은행 지주는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지금 이슈가 있는 거고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하고 호텔 이런 쪽이 좀 올랐어요. 얘네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춘절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단기 모멘텀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스페이스X 때문에 같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솔루션 지난주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저녁 방송을 했었는데 하나솔루션을 막 얘기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일봉으로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주체들의 사고 파는 순매매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외국인들이 13조 원이나 팔았어.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야, 개인들이 12조 원에서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이제 진짜 이 수급을 보면은
이제는 이제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예전처럼 이제 고점 찍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로 좀 가서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은요. 예탁금, 일일 거래대금, 투자 주체별 순매매 금액, 신용잔고, 대차잔고 몽땅 다 사상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일 때랑 5,000조일 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금액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먼저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점이냐 아니면 또 이번 주 지나고 나선 연휴인데 그럼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 폭이 얼마나 될 거냐, 조정 기간이 어떻게 될 거냐, 미국 시장 왜 흔들리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이걸 적어놓고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시 이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유동성과 매크로는 유동성과 AI 사이클, 국내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반도체 업사이클 요걸로 시장이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1월 달에 미국 시장이 흔들렸냐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유동성하고 AI 사이클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장기 채권 수익률이 급등,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엔화 약세가 되면서 연준이 거기서 외환시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채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수급을 점검한 거예요. 즉 셀 아메리카 현상이 있었습니다. 1월에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심했다는 거는 얘네들은 유동성 기반의 자산이에요. 얘네들이 하락했다는 거는 유동성의 흐름에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케빈 워시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잠재우는 이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뉴스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케빈 워시는 청문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진짜 생각은 나올 거고요. 시장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 해석줄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완화 또는 금융 완화 정책 이 부분도 채권 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베스턴 장관이 그것을 반대로 강세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방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여하튼 악재도 나오고 방어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일방향으로 가다가 뭔가 좀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노이즈가. 이 노이즈가 생기는 것이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노이즈가 생겼다. 일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유동성의 노이즈 부분이 생겼다. 두 번째 AI 사이클. AI 사이클 버블론 얘기가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엔스로피 관련해가지고 몇 개 종목들이 그렇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끌어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자본 지출 우려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프라로 지난 3년간 왔었고 인프라의 중후반에서 에이전트나 피지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려를 좀 하는 거지 전반적인 AI 사이클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즉 유동성의 노이즈가 약간 생기고 AI 사이클에서 중간에 이런 노이즈가 생긴 거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동성 플러스 AI 사이클의 매크로의 시황에서는 일부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이지 이게 뒤집어지거나 반대로 추세가 꺾이는 정도의 그런 뉴스나 그런 상황은 지금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은 연초 노이즈에 의한 단기 흐름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주에서 가치주, 소비주로 뭐 이런 거죠. 월마트는 신고가인데 아마존 빠졌잖아요. 네. 예, 여태까지는 아마존을 훨씬 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약간 그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수급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금요일 날 급등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조정 후 언제든 다시 자금 유입이 가능한 가능성을 확실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준 거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정도 미국 시장을 저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3법 개정, 세법 개정, 반도체 업사이클이에요. 우리 시장은 얘도 아직 대기되어 있고 3차 3법 개정, 네. 세법 개정도 대기되어 있고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뉴스가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뭐냐면 MSCI 선진국 지수는 편입 바로 안 돼요. 그렇지만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은 이거는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투자자의 실시간 국내 주식 매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뉴스들이에요. 수급상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 다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럼 반도체 업사이클 이제 얘를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사이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와 피지컬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 변목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지속해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멈출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위험 관리 좀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얘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디밸런싱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업사이클이 중심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모멘텀 생긴 거는 태양광하고 남북경협 모멘텀 생겼는데 이것도 그냥 그 뉴스 하나 나온 거 가지고 단독으로 나온 거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남북경협주가 상한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예. 남북경협주라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걸 좀 잠깐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남북경협주가 요번에 이 뉴스가 뭐냐면요. 네. 한참 뒤에 있는데 뉴스 이거 안 보셨어요 혹시? 여기 경협. 요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타가를 생겼습니다. 대북 인도적 사업 승인한다. 이게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북한에서 1차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에서 포괄적 대북 제재를 현재 진행하는 걸로 있어서 대북 인도적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승인한다. 이것도 되게 정치적이죠. 트럼프 대통령. 네. 이 얘기가 이게 금요일날 나왔거든요. 그 막 상한가하고 그랬어요. 정부들이 남북경협주들이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남북경협주가 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현명할까요? 증권주? 2017년도에 뭐죠? 네. 2017년도였나요? 2018년도였죠. 2018년도에 시장은 하락했는데 남북경협주는 몇 배씩 떴죠. 네네. 그때 제일 셌던 종목, 그때 대장주를 지금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장주를. 그래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는 내가 이게 내 바스켓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스켓에. 네. 그때 쓸 때 뜰 때 보여요. 예. 현대건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아난티, 그리고 그런 데들은 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상한가 간 애들은 무슨 재지, 무슨 아, 묘목주, 그래요? 막 이런 게 상한가 갔죠. 그랬나? 보세요. 금요일 날 걔네 상한가 갔어요. 그냥 상한가 간 놈이 가는 거고 3%뿐이 못 뜨는 애들은 3%뿐이 못 뜨고 네. 그러는 거거든요. 쌍용량에. 그때 제가 쌍용량에 들어갔었잖아요. 이걸 만약에 해보고 싶으면 그때로 바로 가가지고 차트를 다 뒤집어 가가지고 남북경주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게 그냥 바로 방법이에요. 그때쯤이 정프로님 처음 투자 시작하실 때쯤. 그때가 그렇죠. 막 시작할 때. 더블 드래곤 막 들어가고. 와, 그때 많이 말아 먹었지. 그때 이제 초기였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예, 말아 예, 먹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걸 꼭 하라 안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테마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고가 된다라는 만약에 거예요. 그런 테마 투자를 할 거라면 예, 할 거라면. 할 근데 거라면. 왜 그럴까요? 뭐예요? 왜 그런 대장이 현상이 다시 벌어질까요? 가냐? 예. 그 사이에 사실 기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왜 대장이 다시 그렇죠. 가냐? 완전히 기업이 바뀌었다면 물론 바뀌겠지만 네. 대부분 그냥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그냥 이건 주식은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짓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군요. 네,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코스피 일봉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쁘죠? 21도 평선 딱 지키고 아래꼬리 달고 이런 상황이어서 요 자체도 굉장히 이거 개별 종목에서는 이걸 매수예요, 매수 이거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그런데 미국까지 떠줘서 분위기를 좀 좋아지면서 이번 주에 시작을 좀 한다.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분위기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은 이렇게 음봉이 좀 났습니다. 이거 제가 1차, 2차, 3차 이제 그만할게요. 이 얘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일봉이에요. 제가 샌디스크는 1차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는 뭐 매도 신호 나오는 종목도 있고 한데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맨날 말씀드리지 박수권이다 이렇게 네. 규정하잖아요. 차트를 보면서 이 삼성전자는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매도 신호가 한 번도 그냥 다만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그냥 이 삼성전자 자체로 보면 얘는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차트에서. 이 뭐 강력하게 매도가 나와서 막 뭐 거래가 들면서 밑으로 내려가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매도 신호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이쪽이 안 좋았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뭐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었던. 네. 그래도 오늘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월요일인데 네, 네. 할수 다행입니다. 미국에 금요일 날 그런 올라줘가지고 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회담했잖아요. 회담했는데 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회담이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뭐 괜찮았다 말은 해놓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전혀 이상하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란 외교부 장관은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농축 권리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 때문에 농축 문제, 우리나라 농축 문제에서 합의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미국에서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25% 추가 관세 부과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7일날 0시 1분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상무장관과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가 어디 국가인지 지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니까 또 이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이 만약에 물리적 공격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중동 지역에 미군 영내, 그러니까 중동 영내 국가에 주둔한 미군 시설을 목표로 해서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스 보면은 되게 잘 됐대요. 회담이. 자기들 네. 말로는. 그래 놓고 행동은 지금 양쪽에서 회담을 위한 뭐 지렛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거는 걱정스러운 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웬만한 시장 리스크나 뭐 이 주식시장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는 제가 뉴스를 좀 안 가져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란과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면 이건 주식시장에 바로 악의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거는. 네. 예전에 뭐 베네수엘라니 뭐 저쪽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란이라는 국가는 네. 얘는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시장에 악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하고 미국 안보에 기여하는 동맹국의 무기 판매 및 이전을 우선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때문에 국내용 지금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건설 업체 대상 반도점 조사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모기지 채권 산 거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기관들은 일반 주택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주택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요번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대규모 주택 공급 건설한다는 게 그 다음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번엔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주택 건설 업체 방도 좀 조사는. 야, 너희들끼리 짬짬이로 가격 올린 거 아니야? 가격 모두 올리면 안 돼.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용 내용들도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 총리,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의원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이뤘다는 거. 오늘 아침 보도가 이게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월가에서 이제 해석은 아마 그동안의 공약처럼 강한 재정 지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엔화 약세가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주는 좋을 것 같다. 요것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일본 시장이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건 그렇고 뭐 얘들이 헌법이 뭐 고치냐 안 고치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약간 좀 다르니까 주식시장 안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당장 이 결과를 갖고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 일본하고 수출 경쟁, 가격 경쟁을 하는 섹터에는 악재입니다. N약세를 네네.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N 약세는 계속 밀고 간다는 거죠? 밀고 가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가격 경쟁이 있는 비슷한 것들 얘네들한테는 이제 악재이고요. 방산에는 호재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환율과 패시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건데 이런 거죠. 환율 시장에도요. 주식 시장은 이제 머니 게임, 이제 자본 시장이라는 게 머니 게임입니다. 네. 한 방향으로 공격도 하고 그리고 롱도 있고 숏도 있고 그렇게 롱숏을 하지 않습니까? 환율에 그동안에 공격을 많이 했고 정책에 따라서 공격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가 약세된 부분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잡아놨죠. 네. 근데 우리의 구두 개입은 안 됐었는데
연준에서 네. 시장 조사하면서 그냥 잡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다카이 총리가 압승을 하면서 이거라면 확실히 얘네들은 지금 재정 지출, 금융 완화 정책을 쓰겠구나 그러면은 네. 엔화는 다시 좀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우리 원화도 지금보다 위쪽으로 좀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금융당국에서 아마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일본이 수출주가 오르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패시브 자금들은 일본으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대만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저의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월가의 자료들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챗GPT 한번 물어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정책을 썼을 때 향후에 일본의 그 향후의 미래 또는 주의사항을 어떻게 바라볼까? 악재입니다. 일본은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금융 완화 정책과 재정 지출을 계속해요. 네. 그러면 채권발 우려를 합니다. 그럼 장기 채권 수익률 40년물은 생긴 그 아예 그 탄생 이후에 최고치예요 지금 금리가. 네. 4% 이상이나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돼. 그의 얘기는 시장에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채권만 빠져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주식 시장도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들도 분명히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바꿀 거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은 현재는 거기까지다. 현재는 거기까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5번, 6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 케빈 워시의 워딩, 케빈 워시가 시장을 딱 그냥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일본이랑 참 아까 잠깐 그 우리가 경쟁하는 가격 경쟁하는 품목이 자동차 말고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말고 뭐가 있나 싶어갖고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차별화됐고 일단 반도체나 이런 거는 중립이고요.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슷한 건데 가격 경쟁력만 있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근데 제가 섹터나 종목 얘기하면 오히려 또 오늘 시장에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줄 수 있어서 네, 네. 제가 안 드리는 거고요. 화장품 약간 그런가? 아유, 화장품도 지금 좀 별개 카테고리긴 그렇죠. 해요. 예. 일본은 좀 프리미엄급이고 우리랑 좀 달라서. 그냥 대표적으로 딱 나온 생각나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냥 네. 네, 그렇게 좀 별로 보고 없는데.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요.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나와서 안 할까 했는데 연합뉴스까지 나왔다는 건 돌았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설 연휴 직후에 엔비디아 향으로 HBM4를 세계 첫 양산. 세계 첫?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SK 하이닉스뿐이 네. 없으니까 네. 먼저 양산한다. 이게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대역 폭과 속도 용량을 크게 높이면서도 저전력 설계에 성공해서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탑재를 한다. 그래서 평택 P4 디램 라인을 증설해서 HBM4 생산 능력 확대. 이 뉴스는 그동안에 제가 전해드린 건데, 근데 이게 설 연휴 직후에 곧바로 세계 첫 양산한다라고 처음에 이게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러더니 받아 쓰고 하더니 이제 그냥 다 연합뉴스까지 와가지고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이번에는 진짠지 네? 여기 이제 발표가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뉴스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나중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말을 안 해줘요. 맞아요. 이런 안 부분들에 해줘요. 대해서.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 뉴스가 상당 부분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좀 찾아보셨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 뉴스들이요. 그리고 이 8번 뉴스는요.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반도체 AI 하드웨어 산업 하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도 지금 뉴스 많이 돌아다닙니다. 베라루빈의 HBM4는 SK 하이닉스가 약 70%, 삼성전자가 약 30% 납품으로 거의 된 것 같다. 마이크론은 0일 것 같다. 왜냐?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초고 대역폭의 사양 충족은 마이크론 못한다. 이건 삼성과 SK뿐이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지난번에 IR 할 때 얘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SK 하이닉스가 이제 가져갈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뉴스도 간간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둘이서 이제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얼마나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MS를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근데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네. 하이닉스를 미는 사람이 있고 삼성전자 미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문도 그렇고 맞아요. 애널도 그렇고 이게 달라요. 이게. 좀 미묘하긴 하죠. 예, 그래서 SKI 이게 도. 뉴스가 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이제 다 두 개 서로 응원하면 되긴 되는데 삼전파 닉스파가 따로 있군요. 그런 부분이 좀 서로 있습니다.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싸우지는 않아요. 네, 싸우진 제가 보기에 싸우지는 않는데 네, 주주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저런 것 같아요. 뉘앙스가 네. 내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닉스가 막 10%가 하는데 그날 왜 삼성전자 10%는 하이닉스 좀 덜 갔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럼 좀 덜 아쉬워하고 네. 하이닉스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9번 뉴스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거 원래 생각했던 거랑 조금씩 바뀌는 내용들인데 이제는 이것도 전자신문에서 아예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라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3대 메모리 업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얘네들이 계약도 이제 장기 계약 안 하고 단기 계약하고 사후 정산 추진한다는 뉴스 제가 한번 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되나 사후 싶었죠. 정산한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지금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계속 천정부지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가격을 지금 얼마에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있고 그러면은 상대편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할게요. 애플은 도대체 이거 얼마에 계약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재무 상황이 약한 뭐 이런 데들은 굉장히 공경에 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후하게 그때는 삼성전자만 얘기했잖아요. 네. 후하게 그러면 그 당시에 납품하는 당시의 가격으로 정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전혀 색깔이 달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납품이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이후에 납품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해놓고 봤더니 시장 가격이 더 상승하면 차액을 걔네들 보고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오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이 사후정산 모델은요, 단기 계약이기도 하지만 비대칭 공급자 우위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봐 이걸 자세히 본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만약에 사후정산으로 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뱉어야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돈을 줘야 돼? 다시 내뱉어야 돼? 표현을? 네. 근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대칭 계약이래요. 떨어질 땐 안 줘도 되고 네. 올라가면 그것만 준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메모리 이 공급사들이 어마어마한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이거 갑질 아니야, 갑질. 이 정도면 갑질이지. 이 뉴스가 그런 뉴스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자기들이 공식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이게 이제 언론사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수요사들, 네. 그 벤더들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갑질한 거냐, 뭐 이런 거에는 서로 다른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은 어마어마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있다는 거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럼 사인할게요가 돼버리는 네. 진짜 이상한.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이게 아니요. 구조예요? 아니요. 네. 이렇게 예전에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섹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변압기요, 변압기. 변압기도. 변압기는 미국의 그 세들이 네. 수요자들이 환율 관세 25%라고 하잖아요. 그거 내가 다 내고 네. 그리고 차익도 다 주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변압기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네네.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AI 서버 수요 증가하니까 당연히 MLCC 지금 삼성전기가 무라타 생산라인 풀가동하는데도 공급 제한이 좀 되고 있어서 가격 20% 올린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자, 11번 뉴스도 단독 뉴스인데 그냥 재미로 이거 보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건지만 하시자고요. 이건 진위는 단독이니까 빼자고요. 코리아 중앙데일리가 미국에 있는 그냥 지역 신문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일러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설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조금 됐고 일부는 안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공에 앞서서 일부 지역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왜?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급하다. 일론 머스크가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고 지금 급한 거 되게. 그래서 조기 가동의 속도를 위해서 일부 사용 승인이 지금 취득됐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아까 전력기기 얘기했는데 전력기기 업체들 있잖아요. 현재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자신들이 보전해주고 뭐 선계약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배전기기 사업에 투자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기기 3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는 뭘 했냐면은 우리 송전, 배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 발전이 있고요. 발전해서 송전으로 가져와서 그렇죠. 네. 배전으로 하는 기업과 네.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 초고압이 필요했던 건 뭐냐 송전이었습니까? 네. 송전. 근데 이 배전 시장은 송전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6배 규모의 시장이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보다 교체주기가 짧아서 지속성이 높은 시장이라서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동안에 왜 주가가 이 변압기 때문에 고압 변압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주춤도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잘 안 빠지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다시 또 투자 확대를 해서 배전 시장에 지금 박차를 가한다. 이런 뉴스예요. 그리고 13분 뉴스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북 관련주들 뜬 이유이고요. 자, 14, 15, 16은 마지막은 제가 좀 조금 편하고 설명을 좀 할 만한 뉴스들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간 배분 때문에. 네. 14번은 뭐냐면요. AI로 흔들리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염려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매우 흥미로운 시기다라고 대표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ETF 연초이하 20%까지 하락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이제 엔트로픽의 법률,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소프트웨어 서비스 대표들은 이거 대체가 아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번 뉴스는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 만에 2005년인가에 시작됐거든요. 처음으로 구조적 개선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발표를 했어요.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 의무화한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게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는 됐대요. 네. 근데 그 아래 이제 사업장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조 측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을 의무화한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기금형 도입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기존에 지금 이거 중도 인출하고 일시금 수령하고 운영 선택권 이런 거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형을 도입을 하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게. 네. 지금 뭐 DC형, DB형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의를 봤다라는 공보선언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서 우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자발적으로 자금들이 상당히 주식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이 좀 되면은 확실하게 우리 시장에는 이제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보험 퇴직연금이나 보험을 가진 통한 연금보험이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기금형으로 있습니다. 다. 이게 또 중소기업 기금, 연금기금인가 그건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거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선택권을 주면 되지 않냐. 네네. 선택권을. 근데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 설치한다는데 합의한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혹시요? 우리나라에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네. 은행감독원 있죠. 네. 증권감독원 있죠. 그렇죠. 부동산 감독원은 없잖아요. 부동산 감독원은 없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금융기고 네. 얘는 실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워요. 부동산 감독원은.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거를 따로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한다 그래서 이거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금융조세 아래에 있는 거라서 조금 뭐 얘기를 비판적인 논리들은 좀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네. 근데 부동산도 분명히 부동산의 재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하고 국세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마 총괄해서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그 부동산 또 임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걸어 다니려면 또 관절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좀 많이 늦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연골 같은 데는 통증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네. 연골 70%가 닳아도 통증이 그때까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내 관절은 내가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청담관절, 네, 청담관절로 함께 통증도 줄이고 연골 마모도 좀 줄이시라,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건데 이게 약간 한약 맛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부드럽고 달콤한 한약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부감이 좀 적은 한약 맛이기 때문에 네. 좀 입맛 까다로우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청담관절은 워낙 유명해갖고 예, 요건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한 40, 50대 분들부터 많이 드시더라고 미리미리. 아. 네, 그거 준비하실 거. 혹은 뭐 어르신들께 선물하기도 좋으니까 요거 저희 전용 링크 따라 들어오셔야 기존 할인 플러스 13% 추가 할인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꼭 놓치지 말고 추가 할인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